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ATX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CSS 한영입니다. 네, 이번 시즌 캠퍼스 네트워크 그리고 SD1의 ATX 스케줄인데요. 오늘 세션은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고급 기능 소개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였고요. 오늘 세션에서는 주로 AI 기능 소개, AI 기능 활용 사례 소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즌 진행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채팅창 또는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질문을 올리실 때 올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즌 발표자로는 이제 진행 중에 질문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올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션 마지막에는 별도의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 중 질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마지막 Q&A를 진행을 하실 때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션 중에 질문한 타이밍을 놓치셨다거나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잠시 후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완료되면은 설문조사가 있는 링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의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로는 이강 프로님이 계시고요. 패널리스트로는 가순학 프로, 김지영 프로, 심준달 프로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이강 프로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세션에 이어서 오늘도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시스코 CSS 이강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 세션에서는 저희 어슈런스 트러블 슈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슈런스의 또 다른 기능인 이 고급 어슈런스라고도 하는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션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션을 통해서는 이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활성화 단계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이용을 하실지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기능으로부터 어떤 베네핏을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맞게 어젠다를 이렇게 6가지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AI 피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모에 들어가서 이 실제 DNS 센터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온 다음에 이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피처가 어떤 이점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이 AI에 관련된 또 다른 이 RRM, 우선 자원 관리라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AI를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 Enhanced RRM 기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DNL 어슈런스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은 어슈런스 고급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DNS 센터 버전 1.3.1 버전부터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에서 어떤 기능들을 지원하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크게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전 탐색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전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보다 먼저 잠재적인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서 생성한 인사이트입니다. 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의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로부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인사이트는 실제 네트워크 운영에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원되는 기능은 이 피어 또는 사이트 사이의 비교가 될 텐데요. 사용자의 다른 네트워크 혹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용자와 비교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보다 먼저 이슈를 감지를 도와드리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고 또 데모를 통해서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에서 활용되는 기술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 이 머신러닝과 머신 리즈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을 한번 보실 텐데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빅데이터로부터 확률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예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예측 모델로부터 루트 코드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 머신러닝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활용 사례라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또 행동이나 추세 분석을 진행하고 또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벤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에 반해서 저희 머신 리즈닝이 또 있는데요. 이 머신 리즈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나 관계 또는 규칙이 포함된 의미론적인 모델을 통해서 이 인간의 지식을 캡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 논리적 추론의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활용 사례라고 한다면은 이 기존 네트워크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컴플라이언스 체크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어떠한 네트워크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슈 해결을 도와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머신러닝과 머신 리즈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AI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AI의 응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구글의 알파고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전에는 이 바둑에는 많은 수들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여도 이 바둑에서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떤 말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시다시피 인간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죠. 그리고 요즘 AI가 많이 활용되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거나 또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대회에서 수상까지 하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이 AI가 이제는 많은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에서도 사실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AI의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로는 제일 밖에 있는 이 인공지능, 즉 AI입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 말하는 인공지능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사실 여기에는 어떠한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모든 작업을 저희는 AI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ML, 머신 러닝인데요. 이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게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컴퓨터에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머신러닝은 기록된 데이터에서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또 예측을 하고 불확실성 하에서 기본 유틸리티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ML, 즉 머신러닝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처럼 알고리즘에 속하는데요. 머신러닝하고 다른 점이라면은
조금 더 인간이 두뇌의 메커니즘에 가까운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컴퓨터가 사람처럼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술로 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분류한 후에 파악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학습을 하듯이 컴퓨터에게 어떠한 데이터를 줘서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이 AI라는 것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에는 또 인간이 두뇌의 메커니즘에 가깝게 설계된 딥러닝 알고리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이슈의 루트 코즈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네트워크 이슈의 루트 코즈를 확인함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상관관계가 꼭 루트 코즈를 확인하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술적인 지식, 즉 네트워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루트 코드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의 이슈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KPI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발생했을 때는 뭐 밴드위드에 이슈가 있다거나 또 AP라고 하면은 어떤 인터ference에 영향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에 모두 여러 가지 KP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내 네트워크를 이해하면은 이슈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사내 네트워크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다면은 여러 사이트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슈를 더 빠르게 원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AI에 대한 피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 DNA 센터에서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시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이트, 세 번째로는 실행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부터 보실 텐데요. 이 문제, 즉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수집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데이터 수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정확한 인사이트 도출도 어렵습니다. 저희 DNA 센터에서는 이 텔레메트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 시스코의 놀리지 베이스를 결합을 하여서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또 사전 탐색까지 수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실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 실행 단계에서는 권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이슈를 확인한 다음에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작업은 저희 DNS 센터에서 머신 리즈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AI가 분석해내는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텐데요. 먼저 오른쪽에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그림에 있는 라인은 똑같은데요. 먼저 위에 보시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 CPU에서 또 메모리 사용량이라든가 저희는 맥시멈 또는 미니멈 이런 임계치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맥시멈을 초과하면은 경보가 울리는 식으로 작동을 하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예를 들어본다면은 맥시멈, 미니멈 설정을 설정했을 때 이 임계치를 초과를 한다면은 메시지가 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다이나믹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경보가 울리는 식이 될 텐데요. 근데 이 AI를 활성화한다면은 저희는 이 과거의 사용 정황을 통하여서 추세를 분석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신다면은 이 녹색 띠 모양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라인을 둘러싼 그린으로 된 벨트가 실제 정상 구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이 구간에 있는 것은 모두 정상이라고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편차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구간을 벗어났을 때에만 알러트가, 즉 알람이 울리게 되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 단순하게 최대 최소치를 설정했을 때보다 훨씬 이 실제 환경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왼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성인계 지값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약 8,000개의 경고가 뜨는 상황에서 실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맨 안에 보시는 92개, 즉 이 AI를 활용한다면 98%의 얼러트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AI를 활용하여서 이 네트워크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시스코에서 제시하는 AI를 활용하여서 네트워크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 무선 온보딩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이 무선 환경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무선 온보딩이라고 하더라도 이 거래해야 되는 KPI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무선 온보딩에서 이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애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 즉 사용자 경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상 미팅이 느리다든가 클라우드 접속이 느리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따 데모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AI를 통한 분석은 주로 무선 온보딩과 애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 이 두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에 앞서서 이 시스코 DNS 센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AI 관련 메뉴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지금 보시는 사전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히트맵이라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KPI 기반의 운영 요약이라든가 또 리포트를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클라이언트 수와 RSSI 등 KPI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서 생성한 인사이트입니다. 이 AI가 학습하고 분석한 결과에서 네트워크 인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라든가 성능 등 지표에 대해서 이 지표 기반으로 차이를 분석하실 수 있고요. 또 주별로, 기간별로 변화 추이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정 기간 동안 스루풋과 온보딩 시간이 큰 변화가 있었으면 이 인사이트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교 분석 기능인데요. 아까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 그리고 피어와의 비교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사이트의 사용 상황으로는 어떻게 좋고 나쁜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내 다른 사이트와의 비교해서 이 시스코 AI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서 온보딩 시간이라든가 스루풋 등을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데모를 통해서 AI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DNS 센터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 DNS 센터 2.2.3대 버전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로그인을 다시 한 다음에 먼저 버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DNS 센터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일단 버전부터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3.4 버전을 사용하고 오늘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DNS 센터의 AI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몇 가지 사전 준비 사항이 필요한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DNA 어드밴티지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DNS 센터와 시스코 AI 클라우드 사이에 HTTPS로 통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력이 있다면 이 해당 포트들은 오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1 버전부터 제공이 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가 인스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버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패키지가 인스톨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AI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AI 사용을 위한 준비는 다 된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AI 피처에 대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정이라고 하면은 일단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세팅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데모 환경이 불안정해서 좀 느리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아주 많은 설정 사항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스코 AI 네트워크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터널 서비스 탭에 보시면은 시스코 AI 애널리틱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네이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A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미국의 클라우드가 하나 있고 유럽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이 AI를 이 버튼을 이네이블 해주시면 되겠고요. 맨 아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연결된 클라우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데모 환경은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로 연결을 했네요. 이러면은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의 데이터들이 시스코 AI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 AI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여기에서 디세이블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AI를 이네이블 하신 뒤에 그 데이터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능에 따라서 2주 또는 최대로 4주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AI가 저희 네트워크 추세를 분석을 하고 어떤 이슈나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2주 그리고 최대로 4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놀리지 베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었는데요. 여기 놀리지 베이스에 대해서도 이 수동으로 임포트 하실 수도 있고 또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신 리즈닝 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임포트를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오토 업데이트,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knowledge base를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슈 분석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러면은 이제 AI에 관련된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실 텐데요. 먼저 어슈런스에 들어가서 이슈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슈 메뉴에서는 저희 네트워크에 발생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AI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AI 드리븐이라는 버튼이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은 5개 AI 드리븐 이슈를 발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 AI 버튼이 나와 있는 것이 AI가 확인한 이슈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토탈 레디오 드롭이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클릭하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였고 이 어떤 이슈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기 서머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이슈가 발생한 시간 그리고 발생한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로 보시게 되면은 본격적인 어떤 이슈인지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디오 스루풋에 대해서 이 AI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떠한 이 평상시 추세보다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AI 이슈로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패턴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린으로 된 벨트가 모두 정상적인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 30분 정도 지금 스루풋이 평상시 추세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AI가 확인했을 때 이 해당 시간대에는 지금 스루풋이 정상적인 구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을 수 있다라고 AI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 이슈는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잠재적인 이슈에 대해서 AI가 판단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단순한 임계치 설정을 하는 것보다 지금 AI로 설정하는 것이 많이 실제 상황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임팩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해당 잠재적인 이슈가 어떤 임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 영향을 받은 클라이언트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들의 RSSI라든가 SNR 정보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비에 대한 탭이 될 텐데요. 장비에 따라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폰이라든가 또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iOS 폰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형의 장비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특정 유형의 장비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이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비 유형이 다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탭이 또 있는데요.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이 탑 10 앱을 보여주고요. 스루프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 미팅, 트위터 이런 것들을 모두 리스트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 쪽의 문제인지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팩 메뉴에서는 이 이슈가 어떤 임팩을 가질 수 있는지 가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코즈 애널리시스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지금 AI가 확인한 스루풋에 대해서 잠재적인 어떤 다른 KPI가 이 이슈를 초래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능한 네트워크 원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AI가 분석한 결과 어떠한 인터페런스라든가 아니면 채널 유틸라이제이션의 이슈가 있어서 해당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타임라인에 따라 봤을 때는 이슈가 많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이에 따라서 뭐 KPI를 추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서 이슈가 발생했는지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RSSI라든가 클라이언트 카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추가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성 있는 KPI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잠재적인 이슈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니 이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uggested Action이라고 해서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본다면은 지금 5GHz에서 이 이네블을 해서 이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인터페런스 소스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로그 AP 때문에 이 해당 라디오 스루풋이 잘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러한 권장 라인을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분석한 이 잠재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AI가 제공하는 프로액티브 분석에 대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슈어런스 탭에서 이번에는 여기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라는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트렌드 앤 인사이트 메뉴에 들어가서 보실 텐데요. 이 트렌드 앤 인사이트에서는 AI 기반의 네트워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는 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일단 한 개의 이 인사이트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하나를 클릭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지금 해당 거는 잠시만요.
네,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해당 인사이트는 일단 5GHz에서 이 클라이언트 카운트가 과거 몇 주간에 많은 변동이 발생하였다라는 인사이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 보시게 된다면은 첫 번째 주에는 어떤 AP의 클라이언트가 지금 맨 아래 보시면 8개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 주에 왔을 때는 해당 AP에 42개의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추세를 분석하여서 추세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은 이 AI에서는 혹시 어떤 잠재적인 이슈 때문에 이러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 상황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새로 입사한 사람이 많이 생겨서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많이 생겼다거나 또 어떤 팀의 변경이 생겼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큰 이슈가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AI는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프로액티브하게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주위 AP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AP를 추가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이 해당 사이트라거나 또 어떤 미팅룸이라면은 이 해당 룸에 AP를 추가할지 아니면 특정 AP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해당 메뉴에서는 어떤 실제 이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AI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트렌드, 추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따라서 어떤 잠재적인 이슈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히트맵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히트맵이라고 하면은 AP별로 사용자나 RSSI, 또 인터페런스 등 다양한 정보를 통계적으로 표현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KPI를 많이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빌딩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에 보신다면은 지금 맨 앞에 보시는 것이 A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를 쭉 리스트해서 보여주고요. 무선의 다양한 KPI에 대해서 이렇게 탑 AP를 보여줌으로써 특정 기간의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상황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KPI를 클라이언트 카운트로 설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KPI에 대해서 따로 변경을 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디오 스루풋으로 설정했다면은 대형되게 이번에는 레이디오 스루풋에 대한 탑 AP들을 쭉 리스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네트워크 히트맵 기능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번에는 피어 컴패리슨, 즉 이 피어와의 비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운영 지표에 대해서 다른 고객사와의 비교를 제공하는데요. 이 시스코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고객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운영 정황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서 이 KPI를 다양한 것들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레디오 스루풋으로 설정을 했다라면은 일단 서머리에서 지금 과거 몇 달간의 피어 사이트와는 아주 차이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4GHz, 5GHz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지금 나인 네트워크는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고 피어를 여기에서 하이라이트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이 네트워크와 피어와의 차이가 아주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피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나이 네트워크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지표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네트워크 컴패리슨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네트워크 비교 분석에서는 이 무선 서비스에 대해서 건물 사이트별, 또 AP 모델별로, 또 엔드포인트 유형별로 비교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KPI를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빌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KPI를 또 다양하게 설정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이 15번 빌딩과 1번 빌딩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AP 모델별로 분석을 하고 싶다라면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AP를 선택하셔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엔드포인트별로 비교 분석을 제공하는데요. 엔드포인트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이 단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장비라든가 애플 장비 이렇게 비교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사이트에서 뭐 동일한 시스코 장비를 이용한다거나 또 여러 사이트에서 어떤 장비 유형별로 사용 상황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무선 운영 상태가 좋고 나쁜지 일정하게 가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AI가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여드렸고요. 다시 이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좀 더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기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저희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슈런스의 AI 네트워크 분석 기능은 1.3.1 버전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방금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에서 수집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는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찾아내기에는 어려운 정보들도 AI를 통해서는 다양한 장비에서 수집된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로 신속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본다면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맨 아래 보시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여기가 저희가 말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는 DNS 어플라이언스가 DNS 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이 DNS 센터로 데이터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DNS 센터에서 이 시스코 AI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시스코 AI 클라우드가 되겠고요.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AI 클라우드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코 AI 클라우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AI라던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서 얻은 인사이트를 이제 다시 DNS 센터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실제 DNS 센터의 UI 화면으로 이러한 처리된 데이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이슈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AI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낸다고 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를 시스코 AI 클라우드로 보낼 때에는 암호화를 거쳐서 전송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가 제공하는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사용자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우선 이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나의 환경에 맞게 이것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빠른 이슈 해결뿐만 아니라 이슈 해결도 이제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맥시멈, 미니멈이 아닌 이 AI를 통해서 불필요한 알람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오른쪽에 보시는 이 AI가 제공하는 기능인 AI 기반의 예측 분석, 그리고 비교 분석, 또 사전 인사이트 확보, 그리고 이상 감지 시스템, 그리고 베이스라인 설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두 제공을 하고 또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선 자원 관리 RRM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 RRM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무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RRM도 같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DNA 센터에서는 이 AI를 활용하여서 AI Enhanced Radio Resource Management라고 해서 새로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 Enhanced RRM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DNA 센터 2.3.2 비교적 최신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Enhanced RRM은 시스코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클라우드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을 활용하시려면은 일단 이 DNS 센터를 2.3.2로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 서비스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RRM 서비스에 대해서 구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는 세 번째인데요. 9800 무선랜 컨트롤러를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800 컨트롤러에서는 버전을 17.7.1로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 어슈런스 패키지도 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에 관련된 패키지도 모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RRM을 활용한다면은 일단 이 무선에 대한 인사이트와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무선에 대한 환경에 최적화도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버전으로 만약에 업그레이드 하셨다면은 꼭 이 AI Enhanced RRM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스코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는 사후 대응과 사전 예방에 모두 활용되는 툴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I는 여러 단계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프로액티브 분석이라든가 또 사전 예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단계라든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모두 이 AI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AI 기능은 DNA 어드밴티지 라이센스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간단한 설정으로도 이 AI를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네트워크 애널리틱스는 오늘날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제 세션에 대하여 이제 문제가 있으시다면 지금 Q&A 창으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문제가 하나 듣는데요. DNA 센터를 인터넷에 계속 연결할 상태로 있지 않고 있는데 AI 사용에 문제가 될까요? 네, 프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DNA 센터에서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 AI 클라우드로 보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항상 연결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 AI 기능은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매해야 할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네, 뭐 추가로 따로 구매해야 되는 뭐 하드웨어는 없고요. DNS 센터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 세팅에서 바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프로님. 별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잠깐 다음 ATX 세션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세션은 Intelligent Capture and Sensors 고급 기능 소개라는 내용이고요. 시간은 9월 28일 날입니다. 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이벤트가 끄지면 설문조사 링크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적인 이제 5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